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중징계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새벽 4시경 해치웠습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의 말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만족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웃기는 발언 아닙니까? 법과 양심 또 공정성과 합리성의 그 법리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징계 수위를 끼워 맞췄다. 이걸 스스로 시인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의 징계 당일 제출된 서면 진술서 이 꼼수 절차가 무시되고 변론 기획까지 묵살된 징계위원회는 어쨌든 초저녁에 끝이 났는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시루고 또 신성식 징계위원은 기권하고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 정권이 밤새 얼마나 꼼수에 잔머리까지 굴렸는지 또 징계위원회가 상부와 조율하고 입을 맞췄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빼고 나머지 징계위원들은 증인들 증언을 듣고 윤석열 총장은 잘못이 없네. 야, 우리도 큰일 났다. 이래서 최대한 면피를 하려고 징계 수위가 당초 계획보다 한 단계 낮아진 거 아닌가.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렸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7명의 징계위원 중에 4명이 참석해서 겨우 3명이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것도 만장일치라고 떠벌렸습니다. 만장일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8명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다 이랬지요. 통진당 해산 때도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만장일치 의견 이게 이 정권의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또 정권 종말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도 하고요.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은 명의가 아니다. 이러면서 기고만장하게 날뛰던 추미애도 날아갔는데요. 청와대는 추미애를 계륵으로 아마 생각하다가 속으로는 휴 천만다행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걸로 봅니다. 추미애는 자신이 이용당한 것도 모르고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 똑똑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윤석열과 추미애의 이 검난은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윤석열과 문재인의 2차전을 예고하면서 일단 일단락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보면요. 정권 바뀌면 순장될 순장조, 감옥에 갈 감옥조까지 스스로 알아서들 착착 줄을 서고 있다. 안 된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 서독에서 국가 권력 부패를 연일 보도한 슈피겔이라는 언론사를 정권이 탄압하고 또 발행인 아우크슈타인을 투옥시키고 정치적 혐의를 뒤집어 씌웠는데요. 국민들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아데나워 총리는 임기를 2년 남기고 쫓겨났습니다. 당시에 성역 없는 보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성역 없는 수사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 국민들은 이번 윤석열 사태를 보고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은요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요즘 화면에 나오는 문재인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멍한 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 권력이 청와대 586 운동권 이 간신 참모들에게 다 넘어갔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중국 진시황 때 조고를 앞세운 황관들이 진시황이 죽자 이사와 짜고 우둔한 막내 아들을 황제로 세워놓고 나라를 마음대로 주물면서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진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가 실제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히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정말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문재인은 계속 참모들이 써주는 대로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청와대는 비판이 일어나면 어김없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문재인이 13평 공공임대주택에서 4명이 살아도 되겠다는 발언.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폭등에 가뜩이나 화가 난 국민들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네가 가라 공공임대라면서 SNS에 글 올리자 청와대가 하루에 3번이나 변명을 하면서 예민한 반응 보인 거 그 보도 보셨지요. 문재인이 부모랑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그게 4명 아니고 뭡니까? 질문으로 한 거다.
그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대통령 온다면서 리모델링에 돈 퍼붓고 특별한 모델하우스를 준비하고 군사 정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구라는 영화에서 장동건이 했던 명대사 내가 니 시다바리가 이 대사가 떠올랐는데요. 국민이 너희들 봉이가? 그 외에도 코로나 사태가 지금 엉망으로 돼가는데 이제 막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황당한 발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지금 생계로 아우성치고 있는데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발언 등 끝도 없습니다. 대통령 말이 이 정도고 이 정권의 인식이 이거밖에 안 되고 이쯤 되면 이제 국민들이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백신 문제만 해도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따라서 하라고 K방역을 입이 닳도록 문재인이 자랑했으니 좀 더 있어보자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 지경 된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 백신이 곧 개발된다고 또 청와대에서 누군가는 아첨도 했을 테고요. 그나저나 야당들 정부 여당을 상대로 제대로 파이팅도 못하고 입씨름이나 하고 국민의힘 초선 몇 명이 지금 겨우 체면을 살려주고 있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선거 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윤석열을 멈춰 세우고 공수처를 출범시킨 문재인 정권이 내년에는 양의 탈을 쓰고 재난지원금을 또 서민에게 쏟아붓고 비리 있는 야당 의원을 타겟으로 삼아서 공수처 활약을 언론에다가 홍보하고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올 텐데 그럼 야당 대안은 뭡니까? 숨죽이고 있는 박지원, 양정철, 이해찬 이런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있을 걸로 봅니까? 국민들은 야당을 지켜보다가 이런 야당 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냉정히 새로운 대안을 찾을 거라는 점 야당에게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